자, 오늘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도 딥싱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상황 잠깐만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부로 좀 중요한 변화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여주시죠. 네. 자, 요즘 시장 많이 힘들죠. 그쵸. 예, 많이 힘들어서 언제 반등하나 네,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어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신호가 매수 쪽으로 사이드 전환되는 신호가 어제 나왔고요. 예,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신호에서 약간 국면 변환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노출됐다라고 하는 측면 한번 일단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대형주 장세 쪽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실 시장을 많이 이끌어 줬었죠. 네. 그러면서 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앞서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국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고 네. PBR 0.85 정도 부근에서 계속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2000선을 뚫고 내려가기가 만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상방 쪽으로는 굉장히 올라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장 설명드리면서 드릴 텐데 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장기간 하락 구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상승 구간이 접어들게 될 경우가 이제 전반적으로 앞서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 10월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예, 10월 같은 케이스가 하락 국면을 이어온 이후에 상승 국면이 전환되었지만 사실 상승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대부분 시장은 횡보 국면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포인트 내외에서의 횡보장이 있었는데 이번 장도 현재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과 현재 시장에 노출되어 있던 악재 부분이 또 상당 부분 노출됐다는 측면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 전환 국면이 박스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일단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러한 국면 자체가 딥싱크 쪽의 수익 부분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대형주의 일부 종목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종목 선별이 또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당분간 딥싱크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딥싱크 현황 차트로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예, 딥싱크 현황 차트로 한번 가보죠.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뭐 말씀 드리기 전에도 보이시겠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네. 예,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현재 4월 말에 있었던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 대략 20% 정도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마감이 20%고 시장과의 괴리를 보면 시장이 약 8% 정도 밀렸기 때문에 28% 정도의 그쵸. 격차를 낼 정도로 네.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4월장 굉장히 좋았고 5월달 들어오고 6월달로 오면서 약간 양상은 바뀌는 양상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내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자, 내부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은 약간 반등 국면을 주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그 딥싱크의 포트폴리오 수익은 이제 시장과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패턴이죠. 네.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의 maybe 뭐 간헐적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주로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가 되고 종목들은 그닥 재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네. 해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러한 뭐 최근에 이제 5월 후반부터 초까지는 약간 좋고 약간 나쁘고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시장 수익률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포트 관계가 현재 장분위기에서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단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될 경우엔 네. 또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양상이 그쵸. 나오겠죠. 예,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간격은 좀 좁혀지는 상황.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현재 뭐 딥싱크 쪽의 현황은 썩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에 되면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 게 이제 5월 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만기 정도가 다가와요. 그쵸. 예, 그 상품 하나 잠깐 볼까요? 이제 5월 7일 정도에 나온 상황의 수익률을 보시면 네. 뭐 5월 7일 이제 거의 만기를 앞둔 케이스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뭐 시장 하락할 때 전혀 정반대로 움직였네요. 정반대로 움직여왔고 대략 한 13% 정도 수익을 내면서 아마 이제 마감이 될 겁니다. 딥싱크 같은 케이스는 특히 스마트 모멘텀은 최근에는 이제 20일에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을 보유하고 이제 포지션을 털게 되는데 시장 대비 훌륭한 성과를 내고 대략 한 20% 정도 격차를 내는데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한 13%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5월달 초에 들어간 서비스 받은 그 포트들 수익률이 굉장히 네. 안정적이어서 이후에 받게 되면 이제 뭐 6월달 초에 이제 또 포트가 연장선으로 또 이제 포트가 리밸런싱 되면서 재구성이 될 텐데 뭐 워낙 그 밸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쌓이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두 번째도 진입하는 종목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제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 좀 방어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딥싱크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모습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이쯤 되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볼까요? 그렇죠? 네. 자, 안에 보게 되면 자, 최근 20일 동안의 종목들 랭킹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죠. 네. KMW, 에이스테크, 유비쿼스 홀딩스. 일단 위에 3위까지는 다 5G가 그쵸. 아무래도 통신 장비가 굉장히 요즘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죠. 네. 또한 이제 화웨이 쪽에 관련된 이슈가 같이 거론이 되면서 반사이익에 관련된 이슈도 같이 논의가 되고 네. 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이죠. 그쵸. 앞으로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무궁무진하죠.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20일에 약 30%대의 수익을 내면서 포트에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게 되면 약 5월 17일, 5월 20일 정도에 나오면서 5월 후반에도 계속해서 5G 쪽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예, 이러한 포트가 또 잘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 수익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제 5월 7일자를 보셨는데 이런 이제 종목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령 KMW를 가지고 있는 포트를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수익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즉 포트 안에 전 종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포트를 구성할 때 이 포트 안에 주도적인 주도주들이 잘 포진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내주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수익은 포트폴리오가 돈을 버는 것이고 네.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 주도적인 종목들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뭐 5월 20일자를 잠깐 봐도 똑같습니다. 양상은. 결국은 주도주들이 들어가 있는 포트가 좋다라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이벤트, 최근의 장세는 제가 종목 장세와 모멘텀 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테마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위쪽에는 5G였다면 최근에 이제 건기식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 이슈를 타고 HL 사이언스와 종근당 홀딩스 등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 있는 제도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시장에 작용을 했었죠.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신약 이슈가 반응을 하고 있고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역시 실적, 하단위는 골프전, 테린포장, 뭐 네페스 같은 이슈도 실적과 테린포장은 특히 이제 M&A 이슈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5월 후반까지는 실적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을 사셨어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러한 모멘텀들이 딥싱크엔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뭐 당분간도 뭐 무난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딥싱크에서는 5G 관련주들이 포트 수익을 이끄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시장 흐름을 빨리 체크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도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자, 일단 최근에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시장이 좀 그렇죠. 특히 어제 있었던 알파벳과 페이스북 쪽에서의 시세 흐름은 좀 눈여겨보셔야 네. 됩니다. 자,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빵주. 그다음에 빵이죠. 네. 기술주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변화는 결국은 변화를 이끌었던 곳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네. 물론 이번에 이제 규제, 미국에 있는 반독점법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작용한 바는 있지만 이런 주가의, 즉 주도주의 주가의 급락은 굉장히 불안한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페이스북도 어제 좋지가 않았죠. 예, 페이스북도 주가 하락이 거의 7%가 나온 상황에서 더불어서 반대로 이제 금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채권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금의 흐름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고 흐름이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즉 자금의 이동은 굉장히 큰 궤에 가해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 자체는 여러 가지 상품과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교집합이라고 하죠. 공통적인 부분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 양상은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싸요. 싸지만 상승에는 부담 요인이 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양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수급에서 나타납니다. 자, 외국인들의 상황을 잠깐 보죠. 최근에 30일 날 샀어요. 왜 샀을까요? 네. 시장이 싸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많이 사냐? 안 사요. 작게 보세요. 샀어요. 계속 조금 밑에서 사고 팔죠? 네. 지지선 때 아니면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의미해요. 즉 굉장히 좋은 가격까지 오기 전까지는 앞으로 수급은 아직까지 풀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뭐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도 끝나 있고 또한 현재는 재료도 공백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올 만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처럼 현재 지수는 제한적인 상승장 정도 또는 등락장, 현재 지지선을 붕괴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2000선과 약 2100선에서의 등락장 정도의 흐름이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은 있고 이럴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 종목도 딱히 안 잡히고 또한 등락을 하기 때문에 종목을 잡으면 벌었다 까먹고 뭐 버는 게 없어요. 그런 장에서는 종목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시장은 오르는데 나는 안 올라? 왜냐하면 일부 대형주로 시장을 받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분간 지금 현재 딥싱크 쪽에서도 수익률이 아주 뻗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특히 종목을 포트로 대응을 하는데 일부 종목으로 편중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사실 조금 어려운 장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현재 워낙 뭐 이런 장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장 잘 풀리고 뭐 재료 또 이제 2, 4분기 지나면 어닝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딥싱크는 또 우호적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